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5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는 이야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이 결의의 재통합을 위해 전쟁과 화합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고구려가 북쪽의 부여, 옥저, 동해를 모두 끌어안아 하나의 세력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사만에서는 고구려가 건국되기 20년 전에 벌써 신라가 건국되어 결의의 재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쪽의 고구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고구려의 한 집단이 고구려에서 나와 백제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백제는 자기들을 부여를 이은 나라라고 하면서 부여가 그랬던 것처럼 옛 조선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결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안에서 재통합의 그날을 위해 나라의 힘을 키우며 문화를 발전시켜 갑니다. 이 중 과연 어느 나라가 재통합의 주인공이 될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떤 나라일까? 고구려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이슬람 제국의 교역 상인입니다. 우리의 향료를 낙타에 가득 싣고 비단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 팔고 그 돈으로 중국의 비단을 사서 다시 돌아오지요. 사막을 건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뜨거운 모래밭을 걷다가 전갈에 쏘이기도 하고 도적대를 만나 재물을 몽땅 빼앗길 때도 있지요. 한 번은 도중에 전쟁이 일어나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모래폭풍이에요. 사막에 모래폭풍이 강하게 불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데 그땐 정말 어쩔 도리가 없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비단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답니다. 교역길은 한 번 오가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아주 기나긴 여행이랍니다. 이번에도 오랜 교역을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는데 왕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신라마하, 명을 받고 왔나이다. 네, 오늘 그대를 사신으로 명하고 특별한 명령을 내릴까 하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조심 앞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 끝으로 가면 옛 조선 땅이 있다. 내 듣기로는 옛 조선이 망한 뒤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중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가장 크고 강한 왕국이라고 한다. 그 나라들과 교역을 맺으려고 하니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나의 동방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낙타를 타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을 건너 다시 말로 갈아타고 초원을 지나 이곳 고구려까지 오는데 꼬박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고구려는 높고 험한 산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마구라고 합니다. 고구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 이슬람 제국 사람들과는 달리 체구가 작고 눈도 작고 길쭉했습니다. 당차고 날렵한 모습이 참으로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라마님, 어서 오르시죠. 마구가 안내하는 쪽을 보니 소 뒤에 바퀴 달린 작은 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신기한 눈으로 보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레라고 합니다. 이것을 타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커튼 같은 장막을 걷어올리고 수레에 앉았습니다. 소가 걷기 시작하자 수레의 바퀴도 굴러갔습니다. 편히 앉아 밖을 내다보니 수레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이 반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고 강 위에는 넓은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에도 이런 수레가 있다면
귀족 부인들이 좋아하겠군. 우리 이슬람 제국에서는 귀족 부인들이 타는 가마를 노예들이 메고 다니는데 고구려의 수레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군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우선 저희 집에 들러 점심을 드시지요. 잠시 후 수레가 마구의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나는 수레에서 내려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지붕 위에 귀신이 앉아 있어. 마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것은 그냥 기와입니다. 저렇게 도깨비 모양의 기와를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 나쁜 기운이 도깨비 얼굴을 보고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 고구려에서는 모두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귀족들만. 아, 그렇군요. 설명을 듣고 보니 재미있구려. 마구의 집안은 크고 넓었습니다. 본체에는 마구의 장모와 장인이 살고 마구와 그 아내의 형제들은 별채에서 지내는 듯 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남자가 아내의 친정집에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본체 뒤에는 부경이라는 2층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각종 양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비들은 바깥채에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음식입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마구의 하인들은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왔습니다. 우리 이슬람 제국의 쌀은 끈기가 없어서 밥이 서걱서걱한데 고구려의 밥은 찰지고 맛있구려. 이런 밥을 매일 먹으니 고구려 사람들은 참 좋겠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구려는 농사지을 비옥한 땅이 많지 않아 쌀밥은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콩이나 조, 숯으로 지은 밥을 먹죠. 그렇군요. 이것은 무엇이오? 입에서 살살 녹는구려. 그것은 맥적입니다. 돼지고기에 간장과 파와 마늘 등의 양념을 바른 후 숯불에 구운 것이지요. 우리는 고기를 그냥 굽는데 고구려에서는 양념을 발라 구워서 누린내도 안 나고 고기 맛이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금세 접시를 비우자 시중을 들던 하인이 화로에서 구운 고기를 더 담아 주었습니다. 고가주도 한 잔 드시죠? 차좁쌀로 밥을 지어 만든 술입니다.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나오. 고기와 함께 먹으니 아주 입에 짝짝 붙는 듯하오. 전에 몽골에서 말저주로 담근 마유주를 먹어보았는데 고구려의 고가주는 그것보다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고구려의 축제, 동맹을 구경해볼까? 고구려는 누가 건국했을까? 기분 좋게 먹고 나서 우리는 다시 궁궐로 향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은 서로 뒤엉켜 무엇을 하는 거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각저라고 부르죠. 사신께서도 저와 한판 붙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고구려의 각저를 배워볼까요? 나는 마구가 시키는 대로 웃옷을 벗고 마구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내가 몸이 훨씬 커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마구의 여러 가지 기술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참 보기보다 어렵소이다. 워낙 힘이 좋으셔서 저도 애를 먹었습니다. 고구려의 각저는 힘보다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졌지만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저리 공을 따라 뛰어다니오? 축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 주머니 속에 동물의 털을 넣어 만들거나 돼지나 소의 오줌보에 바람을 넣어 차고 노는 놀이지요. 고구려인들은 참으로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고구려의 축제인 동맹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추수를 마친 후 하늘과 땅과 곡식의 신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동명성왕께도요. 동명성왕? 예, 고구려를 세우신 분입니다. 동명성왕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신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물론이요. 어서 들어봅시다. 고구려가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고조선이 망하고 그 북쪽 땅에 부여라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부여는 나중에 해모수에게 쫓겨 동쪽으로 옮겨가 동부여가 됩니다. 어느 날 그 동부여의 두 번째 왕 금화가 태백산을 지나다가 유하를 만났습니다. 원래 유하는 물의 신을 모시는 지역의 우두머리인 하백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단군의 후손인 해모수와 사랑에 빠져 함께 도망을 갑니다. 얼마 후 해모수는 떠나고 유하는 결국 아버지 하백에게 쫓겨나게 되지요. 유하의 사연을 들은 금화왕은 유하를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하가 햇살을 받고 임신을 합니다. 유하는 자기의 배를 비추던 햇살이 해모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하의 배 속에 든 아이는 해모수의 아이였지요. 얼마 후 유하는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그 아이는 활을 무척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주몽이라고 불렀지요. 주몽은 활을 잘 쏜다는 뜻입니다. 주몽은 활쏘기뿐만 아니라 무예에 뛰어나고 머리도 총명하였지요. 금화왕의 아들들은 이런 주몽을 미워합니다. 저놈이 우리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주몽은 왕자들을 피해 동부여에서 도망쳤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자들은 주몽을 뒤쫓았습니다. 쫓기던 주몽은 큰 강 앞에서 그만 길이 막혀버렸지요. 주몽은 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단군의 후손이자 하늘신을 모시는 해모수의 아들이요 물의 신을 모시는 하백의 손자다. 뒤쫓는 자가 있으니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자 강물 위로 물고기와 자라들이 올라오더니 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물고기와 자라는 아마 주변의 작은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도 고씨로 바꾸지요. 고는 높다는 뜻으로 하늘에 있는 해를 뜻합니다. 이분이 바로 동명성왕이시며 때는 기원전 37년이었지요. 고구려는 얼마나 강했을까?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듣다 보니 어느새 궁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에서 온 라마하라하옵니다. 동북 땅을 호령하는 고구려의 왕을 뵙게 되어 영광이 옵니다. 나는 고구려 왕께 우리 왕의 뜻을 전하고 향료를 내어놓았습니다. 과연 이슬람 제국에서 온 향료라 참으로 좋구려. 여봐라, 사신이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라. 잠시 후 고기단이 나와 갖가지 묘기를 뽐냈습니다. 고개단의 공연이 끝나자 말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말을 탄 젊은이들이 단공을 들고 궁궐 마당에 모였습니다. 궁궐 마당 저쪽 끝에는 커다란 관역이 5개나 놓였습니다. 지금부터 기마 공술 대회를 시작한다. 징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고삐도 잡지 않고 말을 탄 채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명중이요!
심판관이 외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다음 선수는 말에 거꾸로 매달려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명중이요!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말 위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도 관역 정중앙에 화살을 꽂았습니다. 오, 참으로 대단합니다. 고구려인들은 모두 이처럼 활을 잘 쏘고 말도 잘 탑니까? 그렇소. 우리 고구려는 주변에 여러 나라와 맞대고 있어서 늘 전쟁에 대비해야 하오.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기마 궁술 대회를 열고 있소. 고구려 왕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구의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고구려인들은 참으로 용맹하고 씩씩한 기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구의 말로는 고구려가 강했던 시기는 광개토 대왕 때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은 18살의 왕이 되어 북쪽의 부여, 동쪽의 동해와 옥저 등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들 장수왕은 남쪽으로 땅을 더 넓히기 위해 도읍을 아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드넓은 영토는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광개토 대왕릉비라고 합니다. 장수왕이 그의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 앞, 뒤, 옆면 총 4면에는 1775자가량의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첫면에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업적, 둘째 면에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 세 번째와 네 번째 면에는 고구려의 법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은 충주 고구려비인데 역시 장수왕 때 세운 비석이라고 합니다. 장수왕이 백제의 영토인 한강 남쪽의 여러 성을 공략해서 승리를 거둔 기념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몸이 아주 가뿐했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온돌이라는 것이 그동안 쌓인 피로를 싹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기분 좋게 다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고구려는 이슬람 제국에 향료를 수입하고 싶소. 왕이 눈짓을 하자 잠시 후 신하들이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고구려의 비단이요. 중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다고. 주르르 미끄러지는 비단이 중국의 비단보다 더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것은 단궁이라 하오. 짧고 튼튼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고 힘도 좋소.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뿔을 이용해서 만든 각궁이요. 고구려의 각궁은 길어서 화살을 쏘아 날리는 힘도 좋다오. 우리 고구려의 군사력이 강한 이유는 이 활 때문이라오. 내 듣자하니 이슬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던데, 이슬람 제국에서 우리 고구려의 단궁과 각궁을 수입해 간다면 분명 비잔티움 제국보다 더 강해질 것이오. 참으로 멋진 물건들이 옵니다. 제가 돌아가면 왕의 뜻을 잘 전하겠습니다. 나는 고구려 왕께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구가 삼조고를 새긴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삼조고가 긴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삼조고는 발이 셋 달린 까마귀로 태양 속에 살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새이지요. 고구려는 광대하고 사람들 또한 믿음직하니 우리 이슬람 제국과 교역할 만한 좋은 나라로구나. 나는 마구에게 인사를 건네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랴, 달려라! 우리는 남쪽 백제로 힘차게 말을 달렸습니다.